안녕하세요. 바이핸드 우드워킹의 안승입니다. 지난번 동영상들에서는 스툴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다리의 이 윗부분 촉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마킹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킹한 다음에 이 촉을 톱질하고 그리고 끌질을 해서 둥글게 상판을 뚫고 나가는 이 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각각재인 다리, 스툴의 다리가 되는 이 부분을 둥글게 봉을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촉은 지난번에 이 촉은 끌로 깎아서 원을 만들었는데요, 봉을 만들었는데 이 다리는 대패로 쳐서 둥글게 만들 겁니다. 즉 이 사각각재를 각각의 모서리를 깎게 되면, 대패로 치게 되면은 사각이 8각이 되고 그 다음에 8각이 또 모서리를 치게 되면 16각이 32각이 돼서 점점점 원에 가까워지는 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 이렇게 그리면은 연필로 그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건 작은 선들이 직선들이 만들어져서 원이 되는 원리를 똑같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스툴을 할 때, 수업 시간에 할 때 회원분들한테 사실 이 스툴은 딴 거 아무것도 없고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그래요. 그냥 대패만 계속 치는 그 과정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패를 일괄적으로 잘 쳐야지 봉이 다리가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딴 거 없고 그냥 대패만 계속 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중간중간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대패를 어떻게 치는지, 다리 봉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작업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각 각재인 이 각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둥근 다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봉을 깎을 텐데요. 여기에 쓰이는 거는 이 대패들입니다. 네, 이 대패를 가지고 다리를 사각각재를 대패를 쳐서 둥글게 봉을 만들 건데요. 보통 초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패를 칠 때 초벌, 중벌, 마무리 이렇게 구별해서 치기는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벌은 그냥 내가 아직 평이 안 잡힌 각재를 칠 때, 아니면 판재를 칠 때 그 막대패처럼 우리가 막 친다 해서 좀 날을 조금 더 뺍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갈지는 않아도 되고요. 물론 날카롭게 갈면은, 예리하게 갈면 좋지만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날이 금방 송산됩니다. 초벌로 치니까요. 그래서 날을 좀 많이 빼서 이 좁은 각재, 요 모서리를 최대한 빨리 쳐야 되기 때문에 날을 좀 많이 빼서 대패를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날을 예리하게 갈아놓은 대패들을 교체하면서 나중에는 마무리 원이 가까워졌을 때는 이제 아주 미세한 날을 조금만 빼서 대패를 마무리로 또 다듬는 그 과정들을 거칠 텐데요. 물론 그 대패로 해서, 대패는 기본적으로 그 평날이, 그러니까 이게 직선을 깎기 때문에 미세하게 손으로 만져보면 각이 져 있습니다. 각재들이 아무리 봉에 가까워 깎더라도. 그래서 마무리는 사포로도 다듬기도 하고 스크래퍼라는 거 있는데 그걸로도 다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무리는 그렇게 지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형태는, 큰 형태를 봉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패로 먼저 이 대패들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교체를 하면서도 대패를 쳐서 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패를 치려고 그러면은 좀 잡아주는 그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 도와주는 모든 그 장비들을 크게는 지그라 그럽니다. 그 지그 중에 하나가 봉을 깎을 때 쓰이는 지그가 이 지그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 각재인데 위쪽 부분을 제가 45도로 이렇게 테이블소에서 기계 대패에서 기계 톱날에서 잘라내서 이렇게 모서리를 삼각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재가 여기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윗부분에 있는 모서리를 대패를 쳐서 한쪽 면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돌려가면서 면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각이 8각이 되고, 또 8각이 만들어진 각들을 또 모서리를 치게 되면 16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모서리를 치면서 둥근 형태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그가 있는데요. 이 지그는
물론 뭐 손으로 해도 되고요, 수공으로 해도 되고, 기계 톱날이 있으면은, 테이블소 같은 게 있으면, 재단기가 있으면은 45도로 톱을 기울여서 중간쯤에 이렇게 여기다가 홈을 만드신 다음에 끝부분에다가 각재가 걸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잡아줘야 되니까 뒤쪽에다가 또 작은 나무 토막을 하나 박아 놓으시면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대패가 칠 때 밀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지그를 이용해서 이제 대패를 쳐서 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그를 바이스에다가 묶어 보겠습니다. 바이스를 벌렸어요. 꽉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그에다가 각재를 걸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얹은 상태에서 이제 날을 좀 많이 뺀, 초반에는 아주 그 모서리가 아주 얇기 때문에, 폭이 좁기 때문에 날을 충분히 많이 빼서 대패를 쳐줘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날을 우리가 중앙 쪽에만 이용하게 되면 대패 날이 중앙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마모가 되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좁은 각재를 처음에 치실 때는 날 양 끝을 이용하시는 게 대패를 조금 더 오래 쓰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대패 배운 거 있죠? 충분히 뻗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자세로 치시면 되는데,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인 거고요. 이렇게 부재에 가깝거나 하면은 그냥 한 자세를 잡으시고 그냥 계속 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칠 때, 치면서 이 각재의 모서리를, 폭을, 대패가 쳐지는 폭을 잘 보시면서 치셔야 돼요. 내가 자세가 조금 틀어지거나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아니면은 앞쪽이나 뒤쪽에 힘이 많이 쏠리게 되면은 어떤 쪽은 좀 넓게 쳐지고 어떤 쪽은 좀 좁게 쳐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다리 봉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한쪽이 좁아지는, 아니면 위쪽으로 좁아지는 그런 봉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대패를 치는 이 표면을 보면서, 간격을, 넓이를 보면서 대패를 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대패를 치다가 간격을 보았더니 뒤쪽이 좀 많이 쳐지는 것 같다. 그럼 내가 대패를 칠 때 끝에 와서 약간 힘을 눌러주는 현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에 와서 힘을 조금 더 빼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이 있으면은, 덜 쳐진 곳이 있으면 걔부터 좀 쳐주고, 간격을 맞춰가면서 대패를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패를 몇 시간을 치셔야 돼요. 네, 일단 대패를 쳐보겠습니다. 혼자서 계속 대패를 쳐야 되겠죠? 네. 이 대패가 그래도 우리가 수공구를 쓸 때 대패가 이렇게 잘 쳐질 때 그 기분은 뭐죠? 약간 스트레스를 풀리는 그런 듯한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느낌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넓은 면을 치는 게 아니니까 좁은 면을 치니까 대패도 잘 쳐지고, 그리고 이 나무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드우드인데 체리라는 나무인데요. 가공성이 괜찮습니다. 네, 좀 가공하기에 힘든 나무는 아니고요. 네, 가공하기에 아주 좋은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우드면서도 좀 가볍기도 하고 가공성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만들고 나면은 색감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그 마킹을 바닥 쪽에, 다리 쪽에 마킹 했을 때 연필선을 그려 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연필선 완전히 가까이 연필선만큼 깎으시면 안 되고 한 1, 2mm를 띄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모서리를 조금 쳐가면서 조금씩
만들어 가야지 한쪽을 먼저 끝까지 쳐버리시면은 나중에 다른 곳을 치기가 또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혹시나 균형이 깨졌을 경우는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맞춰가면서 조금씩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상태로는 한 2mm 정도 지금 근접하게 지금 그 모서리 각을 쳤거든요. 그럼 다른 것도 한 그 정도 가까이 쳐놓고 또 각이 생기면 이제 사각에서 팔각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또 16각을 만들어 갑니다. 천천히. 대패를 치실 때는 양쪽 날 끝을 골고루 사용하시면서 대패를 치시면은 나중에 대패 날 갈 때도 좀 편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시간이 되면은 대패 날 가는 것도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그러면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상으로 교육을 다 알려주면은 교육하는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냐. 그런데 사실 목공은 목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기본을 갖추신 분들이 그리고 목공을 입문하시고 얼추하신 분들이 이런 영상이나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사실은 아예 한 번도 배우시지 않으시고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바로 똑같이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공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 가고 수공구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목공에 대한 재미를 좀 찾으시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수업 그동안 목공을 배우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고 수업을 들으셨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또 까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과정에는 보통은 그 완제품을 만들면서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트를 만드는 것도 한번 해봤지만은 지나고 나면 한 번씩밖에 안 했기 때문에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몸에 그 기술들이 습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나 혼자서 작업하실 때 기억이 떠오르니까 또 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히 혼자서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또 혼자서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변수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겠죠.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기본적이고 간단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면은, 내가 또 해봤던 거면은 한번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 하나 깎는데 보통은 예전에 제가 좀 빨리 깎을 때는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설명을 하면서 또 깎아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번 주 수업을 다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시간을 잠시 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많이 피곤한 상태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패를 계속 치시면 됩니다. 속도를 제가 조금 내고 있습니다. 또 대패 소리를 들어보면은 내가 전체 면을 제대로 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소리가, 일괄된 소리가 균일하게 나와야지 내가 대패를 제대로 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대패를 치다 보면은 이 대패 치는 맛이 있어, 손맛이 있어서 그냥 그 뭐지 우리가 무아지경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연필선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정 한 1mm, 연필선 한 1mm 근접하게 놔두고 정 팔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16각형을 이제 나를 이제 조금만 빼서 조금 더 집어넣고 나를 얇게 이제 빼서 이제 또 정16각형 32각형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하죠? 이제는 16각형을 넘어서 32각형에 거의 뭐 다 왔고요. 원도 이제 얼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봉이 각이 없기 때문에 모서리 각이 없기 때문에 봉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는 자세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패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얼추 봉이 나왔습니다. 힘드네요. 지금 봉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패를 제가 한 두세 개를 이용해서 그 봉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대패만 골고루 치시면서 깎으면 됩니다. 다만 중간중간 내가 제대로 치고 있는지 간격을 보면서 대패가 쳐지는 간격을 보면서 봉을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봉을 제대로 깎은지 안 깎은지는 일단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이블 위에다가 얹어 놓고 굴려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조금 균일하게 깎지 못하면은 딸그닥 딸그닥 끓이는 소리가 좀 많이 날 거고요. 턱턱턱 심지어 좀 각이 완전히 져 있어서 그러니까 턱이 있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소리가 나오면은 내가 최대한 봉을 잘 깎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왜냐면 대패를 치게 되면 미세하게 각이 남아 있는데 걔는 또 사포로 문질러서 깎아 또 다듬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면은 조금 아직 각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패로 먼저 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사포로 해서 좀 곱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사포로 조금 더 곱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에 좀 거친 사포로 한 80방이나 50방 근접한 사포로 해서 뭐 한 120방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사포로 갖고 먼저 큰 각을 없애줍니다. 봉을 손으로 조금씩 돌려가면서 자, 그러면은 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졌죠. 그 다음에 220방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면을 곱게 다듬어 줍니다. 우리 보통 사포질을 하면은 표면이 되게 곱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뭐 부드러운 사포 한 220방이나 400방, 뭐 800방, 1000방 더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사포는 번수가 높을수록 50방, 80방, 120방, 뭐 220방, 400방, 뭐 800방, 1000방 이렇게 그 번수가 높을수록 그 이 사포에 붙은 돌입자가 좀 더 곱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포질을 한 다음에 우리가 표면을 만져보면은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거는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 사포는 돌가루이기 때문에 나무 표면을 긁어내게 됩니다. 그럼 긁어내면 구멍을 뻥뻥 뚫려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왜 부드럽게 느껴지냐면은 사포를 하게 되면 사포가루가 나무가루가 표면에 위에 그 얹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루를 만지면 먼지 아주 뭉쳐져 있는 먼지 만지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표면을 제대로 보시면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대패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대패를 치게 되면 반짝반짝거리죠. 근데 광이 나는데 사포는 광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마감할 때 나중에 오일 마감할 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뭐 좋은 표면을 얻으려고 그러면 대패를 배우시면 더더욱 좋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사포로 이렇게 또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일을 또 마감을 또 잘하게 되면은 또 큰 차이를 못 느끼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도구에서 최대한 내가 잘 활용하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뭐 편리하겠죠? 네, 힘이 드니까 말이 두석 없이 막 헛나오기도 하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220방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주 고운 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